이재명의 이중 플레이 국정운영 극과 속이 완벽히 다르다. 제가 오늘 이것저것 취재를 하고 자료를 또 찾고 어떤 말씀을 좀 들려드릴까 하다가 딱 든 생각이 이거는 집권자가 초반부터 완전히 극과 속이 다른 말들을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 집권자의 행동이라는 것은 정책에서 알 수가 있죠. 말은 이렇게 하고 정책은 저 다른 걸로 하고 하면은 극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이중 플레이 하는 거죠.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지금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처에서 막 발견이 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특검에서 본인이 발뺌하는 거. 상권 분립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민주당이 하는 거야. 본인이 그전에 전부 다 추진하고 지침까지 다 준 상황에서 이게 그럼 박찬대가 다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고 오늘 그만뒀죠. 박찬대가 다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재명과 박찬대의 관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충복 중에 충복이 박찬대인데 박찬대가 이재명하고 아무 교감 없이 이런 그 세계 특검을 1호 법안 이재명 정권의 1호 법안으로 박찬대가 이재명과 상의 없이 했다. 이게 바로 이중 플레이죠.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 특검법 출범이 이제 초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특검 3명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뭐 파견 검사 명단도 지금 뭐 받아야 되고 한 120명 파견 검사를 데리고 오는데 그걸 이재명과 상의 없이 했다. 이게 전체 그 평검사들이 전체 검사가 한 2,000명 되고 평검사가 한 1,200명 정도 되면은 그 중에서 한 10분의 1을 데리고 와서 이 수사를 하는데 그걸 그러면 이제 다른 수사도 차질이 생기고 하는데 그걸 박찬대가 알아서 했다. 이게 이중 플레이 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수백억 원을 들여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사무실 만들어야 되고 120명 검사 파견 받아야 되고 또 뭐 다른 이 수사관들 공무원들까지 하면은 한 400명 이상 파견되고 그리고 이것이 연말까지 계속 세월이 바람을 몰아치고 하는 것을 이재명과 상관없이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다.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중 플레이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뭐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는데 내일 5대 그룹 총수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회동을 한다.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내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5대 그룹이 참여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진다. 여기 쭉 다 부릅니다. 최태원 SK그룹 대한상의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경제 6단체장,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5대 그룹을 다 불러서 하는데 자, 최근에 이 말로는 계속 뭐 기업 활동을 보장을 한다 하면서 뭐 주가를 뭐 띄우겠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말로 그렇게 하죠. 말로 하는데 실제 행동은 상법 개정안 대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 상법 개정안을 그 전보다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것보다 더 센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재명 후보 시절에 다 했던 것이죠. 그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 이것도 다시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이 직접 이야기했죠. 그것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러니 이 말로는 대기업 만나서 활동을 보장한다고 하고 그 경제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 정책으로는 정반대로 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중플레이 국정운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또 국민 추천제 한다. 이것도
일종의 퍼포먼스죠. 국민 추천제로 장차관 공공기관장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10,000건 이상의 추천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장난 삼아서 아니면은 조롱하듯이 하는 것들도 있죠. 김어준 방통위원장 시켜라. 이준석 그 여가부 폐지론자 이준석 여가부 장관 시켜라.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올라오고 이 여러 가지 이 풍자가 지금 섞여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중 플레이죠. 과연 국민 추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과연 발탁을 할까요? 지금 첫 번째 인사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사람들, 자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또 일종의 창업 공신들 지금 농공 행상하느라고 바쁜데 이것도 그냥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문재인 때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 실효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중 플레이 국정 운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쭉 했는데 아직 완성을 하지 못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최종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한미일 그 어떤 동맹을 강조를 하고 있죠. 말로 갑자기 한미일 그 협력을 해야 된다 하고 뭐 한미일 동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탄핵 사유 중에 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한미일 관계를 강화했다. 이게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뺐죠. 나중에 이제 논란 되니까 뺐는데 지금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 G7 정상회의는 바로 간다고 하면서 나토 정상회의는 가는 것을 지금 주저하고 그래서 안에서 동맹파와 자주파가 뭐 싸우고 있다 이런 말까지 들리고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안보기구죠. G7은 뭐 경제통상기구니까는 그런 정치색이 별로 없으니까는 가는데 이것은 나토는 안보기구고 그 대척점에 러시아와 이 중국 뭐 심지어 북한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까지 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막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래 하려면 그 사실상 미국이 주도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면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를 한다고 말로는 하면서 행동은 안 하는 거죠. 행동은 오히려 러시아, 중국의 눈치를 보는 그런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본인이 뭐 또 취임을 하고 나서는 어쨌든 이 안보를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끊어버린다든가, 물론 그건 이제 북한 쪽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끊었죠. 어쨌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김정은을 막 두둔을 하는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뭐 비상계엄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을 했다, 도발을 했는데 김정은이 잘 견뎌줬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과 정책 어떤 법안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 플레이 하는 것은 이 이중 플레이는 결국은 문재인 때 있었던 국민 갈라치기와 또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취임사에서 문재인도 그랬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뭐 나를 찍었든 찍지 않았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문재인과 똑같이 지금 일종의 국민을 양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그것을 어떤 희석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중 플레이를 하는 국정 운영을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